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보장연구소 한 소장입니다. 매달 보험 신상품이 쏟아지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보험을 계속 가입하다 보니까 한 달에 내가 지출하는 보험료 납부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좋은 상품이라고 가입한 보험 계약 유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험 계약 유지율은 1년에 87.5%, 2년 차는 69.2%, 약 30%가 2년 내에 해지되며 3년 차에는 유지율이 50%대로 하락하고 5년 유지율은 46.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50% 이상이 5년 내에 보험을 해지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했다면 보험을 해지해서 2차 손해를 보지 말고 불필요한 담보만 삭제하는 방법을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저 노후보장연구소 한 소장이 저희 팀원과 함께 엄선해서 뽑은 불필요한 보험 특약 5가지를 꼭 집어 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할 때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모든 위험이 발생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90세, 100세까지도 큰 질환 없이 만성 질환인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면서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시다 보니까 건강검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 보면 그 부분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질환 여부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고혈압 약이나 당뇨를 이미 치료 중이시라고 하면 관련된 혈관 질환을 신경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도 고려 대상입니다. 내 직업에 따라서 질병이나 상해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기준 2가지를 토대로 불필요한 보험 항목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출시된 재가보험과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우선 치매보험은요, 치매 진단 시에 경도, 중등도, 중증, 치매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DR 척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한국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 보험 상품은 4.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중증 치매 환자 비율이 전체 치매 환자의 15.8%고 나머지 84.2%의 치매 환자들은 치매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4년 6월 치매 보험의 보험금 지급 비율은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때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경증 치매 진단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경증 치매를 높은 한도로 보장받는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은 보통 중증 치매 시 보장되는 치매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재가보험은 국가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국가에서 등급을 받고 합당한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지급을 받음으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치매 외의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가보험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지급이 됩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60세 여성분이 재가급여 매월 100만 원 보장되는 보험 가입 이후에 알츠하이머 초기 치매 진단 후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받게 되어서 재가 서비스를 매달 이용하게 되면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진단 시점인 60세부터 보험 만기인 90세까지 약 30년 동안 보험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3억 6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치매 진단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심각하지 않는 경도 치매 진단 시에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입원 일당은 누구에게나 불필요한 특약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입원 일당을 불필요한 특약으로 꼽는 이유는요, 실비에서 일정 부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보장 금액이 하루에 몇만 원 수준으로 장기적인 입원 시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심사평가원 2023년 평균 입원 일수를 찾아봤습니다. 상급 종합기관 6.11일, 종합병원은 8.86일, 일반 병원이 13.4일로 가장 길었던 정신병원이 20.84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입원 일수 알아봤으니까 실질적인 보유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1일 5만원 지급받는 입원 일당 가입 시에는 20년 100세 만기로 A사의 보험료는 48,060원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 경우에는 1일 5만원당 보험료가 9,530원으로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기시거나 이동이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특약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 입원 일당의 경우에는 5만원 보장 보험료가 5,525원, 20년간 납부하면 132만 6천원의 보험료가 되는데요.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나간다면 얼마나 가성비 있는 특약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암보험에 불필요한 특약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총칭하여 암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암 진단비, 고액암 진단비, 재진단암 진단비, 암 입원 일당, 암 통원 일당,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 암보험에 들어가는 특약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암보험은 모든 특약을 꼭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진단비는 가장 포괄적인 일반암 진단비만 준비하면 되고 여러 가지 특약을 정리해서 암치료비 보험으로 준비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증권을 보다 보면 4일째부터 입원비를 보장하는 암 입원 일당이나 암 수술 100만원, 항암 방사선 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보장하는 보험금 대비해서 보험료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이런 특약들을 정리해서 요즘 실시되고 있는 암치료 보험으로 리모델링 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로 준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고액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암 중에서도 치료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뼈암, 뇌암, 췌장암, 백혈병 등과 같은 암만을 보장하는 담보들입니다. 해당 암들은 전부 일반암 진단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고액암 진단비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력으로 고액암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진단암 진단 담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암이 다시 발병되는 경우를 보상해주는 담보인데요. 내용만을 보면 암이 다시 발병하면 진단비를 한 번 더 주는 내용이라서 좋아 보이지만 암 발병 후에 1에서 2년의 면책 기간이 존재하며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높은 보험료로 재진단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보험료를 일반암 진단비를 높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보험을 단순히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정말 많은 보장 담보들이 있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우선 순위는 일반암 진단비고 불필요한 암 보장을 제외한 최근 가성비가 좋은 암치료 보험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유지하고 계신 불필요한 암 보장을 삭제하시고 고액의 신암치료를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워낙 암치료 보험이 복잡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가성비가 좋은 내용으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만기되면 돌려준 환급형 보험의 적립금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묻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인가요? 그럼 저는 다시 질문 드리거든요. 만기 환급금은요, 언제 받는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20년 납입이 끝나면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 만기 시에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40세 여성이 20년 납입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 기간이 끝나는 100세가 만기 환급금을 받는 시점입니다. 60년 후에 만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몇만 원의 적립금을 넣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리고 몇만 원의 적립금을 넣어도 납입한 보험료 100%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100세의 원금의 50%를 돌려받는다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60년 뒤면 화폐 가치는 지금보다 많이 하락해 있을 것이고 이 돈을 따로 저축했을 때 발생되는 기회비용까지 날려버리는 겁니다. 은행에 4만 원을 넣었다면 이 4만 원은 그대로 저축이 되겠지만 가입한 보험의 적립보험료에서는 사업비라는 걸 차감합니다. 이 사업비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고객 관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감이 되고 나머지만 저축이 되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가입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만기 환급형 보험보다는 적립보험료를 뺀 순수 보장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료를 더 낮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수 보장형 상품 중에서도요, 납입기간 이내에 환급금이 없는 형태를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무해지형 환급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품은요,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를 더 저렴하게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판별하는 방법은 사진과 같이 납입하는 기간 20년 동안 환급금이 0원인지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금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보험 항목 마지막 5번째는 바로 갱신형 담보입니다. 지금부터는 2030 세대분들이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 갱신형 담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갱신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갱신형 보험은 갱신 기간이 되면 위험률을 다시 산출해서 보험료율을 재측정하여 보장은 그대로지만 달라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해야만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2030 세대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갱신형 담보가 있고 만기 시점이 100세라면요. 100세까지 갱신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위험률이 높지 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위험률이 높은 연령대가 되었을 때는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어 오히려 보장받는 금액보다 납부한 금액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더 높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2030 세대 분들뿐만 아니라 내 보험에 갱신형 담보가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우선은 보험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특약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해서 해지했던 특약을 보상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삭제했던 불필요한 특약의 보장 금액을 생각해 보시고 굳이 그 보장을 받지 않아도 지장이 없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도 생각하신다면 보험료 확실하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달 납입하는 보험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라도 몇십 년 납입하는 총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 차를 살 수도 있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목적 자금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령별 꼭 필요한 보장을 파악해서 생애 주기별로 보험을 준비해야 그 시기에 발생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이나 특약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무조건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보험 전문가인 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에서 몇 가지 불필요한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험 전체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불필요한 특약만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서라고 하는데 배서는 그 보험을 가입시킨 담당 설계사가 전산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배서 작업 전에 배서 삭제할 특약과 삭제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확신을 갖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후보장연구소 한 소장에게 문의 주세요. 보장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만 유지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후도 든든하게 혜택 받으실 수 있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